씨는 지난 96년 여러 명의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10년간 복역했습니다. 대낮에 아이들을 운동장이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협박해... 많이 놀랬지, 소중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요즘 성폭력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성폭력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관련된 신체, 언어 혹은 정신적 폭력을 가해 상대방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싫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내 몸을 보거나 만진다면 그건 모두 성폭력인 거죠. 맞아요. 그런데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및 강간에 이르는 신체적 성폭력 외에도 성적인 모욕을 주는 성희롱이나 음란 전화, 음란물 노출 등의 정서적 성폭력까지 포함돼요. 성폭력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그래, 소중아. 성폭력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상처, 정신적 혼란 등을 겪을 뿐만 아니고 그 충격으로 학교나 일상생활에서도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어렵죠. 성폭력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극심한 범죄 행위랍니다. 성폭력은 여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등교하는 초등학교 3학년 남자 어린이를 강제로 성추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속여 아이를 유일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등교하는 남자아이에게 한 남성이 다가갑니다. 잠시 뒤 남성은 아이를 데리고 와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건물 안이 모두 닫혀있자 남성은 다른 건물을 찾아 두리번거립니다. 곧 맞은편 건물로 들어가고 아이는 따라 들어갈지 말지 한참 망설입니다. 남성이 다시 나와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고 10분 뒤 혼자 건물에서 뛰쳐나옵니다. 아이를 성추행한 뒤입니다. 도와주세요! 평소에 자주 보는 아저씨였는데 그럴 줄 몰랐어요. 기중아, 어디 다친 데 없지? 성폭력은 낯선 사람들만 주의한다고 해서 막을 순 없어요. 실제로 가해자들을 보면 정신병력을 지닌 흉악한 범죄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4명 가운데 1명은 이웃 주민 등 피해자와 아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자아이를 성폭행했던 조두순 사건, 혜진, 예슬양 살해 사건 모두 이웃 주민이 범인이었습니다. 타인이라도 한두 차례 피해 아동을 만난 적이 있는 경우를 더하면 면식범의 비율은 더 높아집니다. 혜진, 예슬양 살해 사건과 조두순 사건 역시 피의자들은 피해 아동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폭력의 80% 이상이 아는 사람에게서 벌어진다는 것. 실제로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피해자의 집 주변이나 학교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 사람도 분명히 있으니까 늘 조심해야겠어요. 지난 월요일 오전 9시 학교 안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성폭행 피의자 45살 김모 씨의 모습입니다. 학교에 들어와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낯선 남자를 그 누구도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인 오전 10시쯤 방과 후 수업을 듣기 위해 온 8살 어린아이는 운동장에서 납치되고 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신체적 성폭력뿐만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정서적 성폭력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거군요. 아까처럼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폭력범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낯선 사람과 단둘이는 타지 말고 이상한 느낌이 들면 바로 내려야 해요. 먼저 가세요라고 말하고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요. 그렇지. 또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는 비상시에 비상 버튼을 빠르게 누를 수 있도록 버튼에 가까운 위치에 타야 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폭력은 예고 없이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바바리맨의 이야기를 직접 경험했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심각한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잠깐! 그렇게 소리를 버럭 지르는 행동은 바바리맨을 자극할 수 있어요. 좋은 방법은 무표정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성추행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신고가 꼭 필요합니다. 너 신고는 어디에 하는 줄 알아? 그럼 112나 청소년 긴급전화 1388로 하면 된다고. 네, 잘 알고 있네요. 그렇다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상황별 대처법을 우리 한 가지씩 알아볼까요? 자, 우선 집에 혼자 있게 될 때는 몰래 뒤따라오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창문과 현관문을 잘 잠궈요. 누구도 집에 들이지 않아야 하고 밤엔 여럿이 있는 것처럼 등을 모두 켜둬요.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는 없고 오빠만 있으면 다음에 오겠다고 하고 들어가서 기다리지 말아야 해요. 그럼 이성 교제 시 이성 친구가 원하지 않는 뽀뽀 등의 스킨십을 하려고 하면 안 돼! 하지 마! 라고 나의 의사를 분명히 말해요. 집 밖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도망가요. 인적이 드문 곳이나 어두운 골목길은 피해 다녀요. 공중 화장실에 갈 때는 친구나 어른과 함께 가는 게 좋아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는 남의 차에 함부로 타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잠자지 않도록 해요. 혼잡한 차 안에서 누군가 몸을 만지면 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위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해요. 도움을 요청할 땐 누군가를 콕 지정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파란 옷 입은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괜히 도와줬다가 골치 아픈 일 생기는 거 아니야? 하면서 서로 눈치만 볼 수 있으니까요. 만일 피해를 받았다면
그건 절대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미워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병원으로 가야 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입고 있던 속옷은 빨지 않고 그대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속옷에 남아있는 체액은 가해자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더불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요. 자신의 안전은 먼저 본인 스스로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은 혹시 야한 동영상을 본 적은 없나요? 친구랑 한두 번 보긴 했어요. 성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건강한 현상이에요. 문제는 음란물을 시청한 뒤에 이성 친구가 성적 대상으로 보이거나 성추행 등의 충동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점이죠. 음란물에 대한 반응에서 남자와 여자는 조금 달라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드러내는 반면 남자들은 본대로 따라하고 싶은 모방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저 아저씨, 날 납치하려고 했던 그 아저씨인데. 음란물에 자주 노출되면 사람을 성상품으로 생각하거나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 사랑하는 마음과 책임 있는 태도가 빠진 음란물에 빠져들게 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은큼이 너? 잘못했어요, 선생님. 전 그냥 재미로 한번 한 것뿐이었어요. 재미는 절대로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성폭력은 상대방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눈짓, 말, 신체 접촉 등을 모두 포함해요. 바지 벗기기, 브레이지어 끈 잡아당기기, 친구의 몸 만지기, 음란 메일 보내기, 동의 없이 친구의 신체를 사진으로 찍기. 이렇게 몸으로 하는 것 말고도 단순한 말로 하는 것도 심각한 성폭력이 될 수 있어요. 야, 돼지야처럼 신체에 대해서 놀리는 말, 오, 가슴이 빵빵한데처럼 성적 불쾌감을 주는 농담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소중아,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성폭력이 뭔지 이제 정확히 알았지? 평소에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피해를 당했다면 숨기지 말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빨리 말씀드려야 돼.
신고는 112나 1388로. 내 몸은 소중하니까. 친구의 몸도 귀중하니까.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성폭력 없는 건강한 세상을 위해 우리 함께 화이팅!